여러분들,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으실 건가요? 저는 1월 안에 100K는 갈 거다 생각합니다. 자, 물론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지금 98K였던 이 비트코인이 91.9K, 대략적으로 92K까지 빠졌죠. 자, 물론 많이 빠진 건 맞는데 올라왔던 폭에서 많이 빠졌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때에도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때 말씀을 드렸고, 이때는 제가 꼭 잡으셔야 된다. 롱이 좀 크게 찾아올 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셨겠죠. 자, 물론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절대로 쫄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상승 이후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단기적인 고점은 98K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짝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털려도 롱에 털리자 계속 말씀드리죠. 게다가 지금 중장기 추세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방을 다 찍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구간에서 안 잡으시면 대체 언제 잡으실 건가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못 넘어서면 밀리고 갈 거다. 게다가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한다면 조금 더 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 밑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잡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없다 하시면 단기적인 타점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항상 변동성이 커질 때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이 구간에서는 담으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쌓아놨던 노하우들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이 노하우 알아가는 값 저는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15일날 관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10% 상승했다고 주죠. 전 눌려도 그냥 롱만 본다. 가정이 있죠. 눌려도라는. 대신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 패러렐 채널을 못 버티면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15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제 관점이 틀렸다, 뭐 맞다, 이거를 판별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항상 가정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말한 거에 뭐 벗어나려고자 그리고 뭐 회피하려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관점이 뭐 단기적인 관점이 틀리면 이 대응을 버리고 다른 대응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18일 날 어제죠. 어제 관점으로도 이거 이탈하면 결국에 빠졌다가 갈 수 있다. 괜히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더리움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죠?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이 구간에 대한 저항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터치도 못했으니까 결국에 지지 받을 거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스터디망에서 이렇게 관점들을 설명을 드렸죠. 자, 결국에 뭐 제 관점이 뭐 두 가지니까 뭐 하나가 맞겠지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1번 관점은 여기서 올라탔다가 지지받으면서 갈 때 들어가자였고, 2번 관점, 지금 보시는 관점대로 딱 흘러갔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제가 기다리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결국 우리는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서 뭐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낸다든지 뭐 기존의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스터디룸에서 이런 타점들을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비트코인만 조금 주구장창 매매를 하고 있지만 곧 이더리움도 매매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단기적인 대응에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결국에 내려갈 거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그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볼 내용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아니라 가격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의 핵심 지표는 두 가지예요. 활성 컨트랙트, 그리고 온체인 거래수입니다. 이 두 지표는 단기 가격 변동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구조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표라는 거. 자, 먼저 활성 컨트랙트 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능이 실제로 배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호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점은 이 지표는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거죠. 즉, 가격이 오르든 느리든 투기 심리가 살아있든 식어있든 개발과 실사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격이 정체되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활성 컨트랙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단순한 반등 신호가 아니에요. 투기적 모멘텀과 무관하게 이더리움의 유틸리티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쓸 일이 있어서 네트워크 위에서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쌓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대리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거래수입니다. 거래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기에는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디파이, NFT, 각종 애플리에이션 상호작용까지 모두 포함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상황은 가격이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머물러 있을 때 거래수가 증가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죠. 이럴 때는 보통 시장이 아직 가치를 재평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수요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즉, 사용자들이 가격 상승 기대가 아니라 기능적 필요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는 의미겠죠. 결국 이런 건 정말 건강한 신호라는 거. 물론 이게 무조건적으로 막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 거래수나 컨트랙트 수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처럼, 그리고 이때처럼 움직인다면 이더리움의 그 사용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덩달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지표가 단기적인 그 성향을 볼 때 체크할 내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오를 거니까 내려가면 담고 또 내려가면 담고 이걸 반복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데이터들 단기적으로 활용할 때 100% 맹신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그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찾아보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결국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기가 싫으시다 이러시면 구독 누르셔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직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3,270달러죠. 자, 물론 기준을 여기로 삼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양봉의 중간 가격에다가 선을 긋고 이거 이탈하면 진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 그 흐름이긴 한데 정말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실 거면 그리고 뭐 기간 대비해서 손익을 조금 더 높게 잡으려면 이런 흐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을 회복을 못하면 결국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그 수익을 챙기기 위해선 이 위로 올라탈 때 그때 한번 수익을 내보자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되는 경로 여기서 올라타겠죠. 올라타기 전에 한번 밀릴 거예요. 밀리고 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갈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잡아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대비해서 손익을 높이려면 결국 저항대를 뚫고 나서 지지를 받을 때 아니면 한 번 저항을 맞고 이 밑에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구간들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빠지고 간다면 아니면 긴 시간 동안 또 횡보한다면 시간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손익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위에 보이는 저항대 그리고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까지만 보시는 게 단기적인 성향에선 이게 맞는 거고 물론 더 올라간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요즘에는 비트코인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더리움 타점을 잘 못 잡아드리는데 곧 타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뭐 미리 들어오셔서 이더리움 타점도 공유 받으시고 뭐 나중에
정말 좋은 수익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자, 정확하게 날짜를 좀 집어드렸어요. 이때까지 회복 못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횡보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밑에서 잡을 구간들, 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준으로 삼을 건 3,270달러죠. 근데 우리가 이 음봉 있죠.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 대략적으로 3,250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대 3,250달러에 대한 저항을 한번 맞고부터 들어가자는 거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 저항선 있죠. 저항선 맞고 지지선. 자, 지금 이거 돌파하고 다음 저항선 마주친 다음에 한 번도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갔어요. 그럼 여기 저항 맞고 여기까지 못 올리며 밀었다가 가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천천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예상되는 그 흐름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한 번 더 못 올리고 내려간다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그 명분이 있잖아요. 자, 왜냐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오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탔어요. 기준은 이 구간이긴 한데 결국에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정말 강한 매수세로 받쳐치면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갔죠. 그렇다면 1월 21일 전까지 이 구간을 회복을 못한다면, 근데 이 구간을 버틴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잡았을 때 뭐 하루 만에 간다, 이틀 만에 간다, 그런 소리는 못 드려요. 제가 이렇게 그어놨던 것도 뭐 하루 만에 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어드리는 게 아니라 1월 21일 전까지 회복을 못한다면 해당 구간 안에서 대략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매수 여유 구간을 두고, 그리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해당 구간에서 잡고 뭐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지지를 받을 때 들어가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내가 1만 달러를 들어갈 거라면 한 3천만 달러? 3천불이죠. 3천불 정도만 들어가시는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 잡으실 수가 있을까요? 자, 흐름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못 사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은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이었어요. 자, 정확하게 시간은 10시 45분쯤. 뭐 아까도 뭐 브리핑은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라 조금의 눌림이 있을 때 안정적인 자리, 보다 안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서 93.2K 단기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땐 여기까지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물론 이 이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윙적으로 보실 분들, 정말 단기가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94K 이상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런 타점들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기술적 반등을 먹을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해당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고 지금도 내고 있죠. 이렇게도 냈었는데 이런 보조지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차트적인 거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타점이 무조건 100% 수익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좋은 게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는데 딱 익절선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타점을 저도 맹신하진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게 또 보조지표가 확률적으로도 좋다 보니까 이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들도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짜 지금 아니면 매수 언제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못 올라간다면 또 악플이 달리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합니다. 해당 구간 밑에서 뭐 94K 밑에서 비트코인은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은 뭐 정말 모아가기가 좋은 그런 가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정말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을 타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단기적으로는 눌리더라도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까 누르신 분들은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